오늘은 인피니티 워에 이어서 엔드게임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그 속 디테일들을 파헤쳐볼 예정인데요.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뻔하거나 예전에 소개했던 디테일은 생략하고 너무나 미세해서 놓치기 쉬웠던 녀석들만 꼽아보겠습니다. 우선 엔드게임은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클린트에게 비극이 찾아오며 시작됩니다. 이때 자세히 들어보시면 천둥 소리와 함께 가족들이 사라지는데요. 아니? 인피니티 워에서 역시 천둥 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먼지가 되기 시작했답니다. This is no place to die. 이후 영화는 마블 로고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빠르게 지나가 알아채기 힘들지만 마블 로고 속을 들여다보면 먼지가 된 히어로들이 지워져 있답니다. 본래 로고와 비교해보면 같은 장소지만 딱 히어로들만 사라져 있죠. 미션에 실패하고 지구로 돌아온 이들은 각각 역할을 담당하며 홀로그램을 통해 주기적으로 나타샤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때 로켓을 보시면 빨간 스카프를 두르고 있는데요. 해당 스카프는 스타로드가 두르고 다니던 스카프로 로켓은 그를 기리기 위해 착용하고 있던 것이랍니다. You think you're the only one who lost people? What do you think we're doing here? 또한 보고가 끝난 후 캡틴이 나타샤를 찾아왔을 때 의자 위엔 발레 신발이 놓여 있는데요. 이는 과거 발레를 포함한 다양한 훈련을 받던 나타샤에 관한 떡밥을 던진 것으로 더욱 자세한 사항은 11월에 개봉할 블랙 위도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와중 토니는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How did you... What is this? 모건이 쓰고 있는 해당 헬멧은 이후 페퍼가 착용하는 헬멧과 동일하답니다. 이어지는 토니의 대사와 대조되는 상황이죠. It's fine, actually. Mom never wears anything I buy her. 이렇게 과거는 잊고 새로운 출발을 한 토니였기에 그는 시간 강탈 작전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거절합니다. What do you call it? Time heist? Yeah, time heist. Of course. Why didn't we think of this before? Oh, because it's laughable? 하지만 이후 피터와 찍은 사진을 보다 마음을 바꾸는데요. 단순히 보면 피터를 그리워해 마음을 다잡은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피터가 들고 있는 수료증에서 아이디어를 떠올린 것이랍니다. 이때 피터는 수료증을 뒤집고 사진을 찍었으며 토니는 여기서 공식을 뒤집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This time in the shape of a Mobius strip. Invert it, please. 토니가 문제를 해결한 것을 모르는 어벤져스는 배너 박사와 함께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는 앤트맨 스캇을 과거로 보내는데요. 3, 2, 1. 매우 빠르게 지나가지만 배속을 늦춰보면 배너가 손가락이 너무 커 연필로 버튼을 조작하는 걸 볼 수 있답니다. 토니가 돌아오자 어벤져스는 나머지 멤버들도 소집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클린트가 위치했던 도쿄를 보시면 인구 반이 날아갔기에 빌딩의 불빛도 반 정도만 들어와 있답니다. 이렇게 어벤져스에 다시 합류한 클린트는 테스트 여행에 자진하여 나서는데요. 그가 시간 여행을 떠났다 다시 돌아오자 스캇은 오렌지를 들고 그에게 달려갑니다. Does anyone have any orange slices? 본격적으로 시간 강탈 작전이 시작된 후 캡틴이 엘리베이터에 탔을 때 주변 소리에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작진은 윈터 솔저 때와 같은 장면이기에 덜컹거리는 음향 효과까지 동일하게 집어넣어 놨답니다. 현명하게 하이드라는 피한 캡틴이지만 이후 그는 자기 자신과 마주하며 위기에 처하는데요. 이때 그는 이런 대사를 통해 과거 캡틴의 정신을 팔아 이기게 됩니다. Bucky is alive! 여기서 캡틴이 버키 얘기를 꺼낸 이유는 본인 역시 과거의 버키라는 이름을 듣고 망설였던 적이 있기 때문이죠. Pal, your buddy, your Bucky. What did you say? 이렇게 어벤져스가 스톤디를 한 군데로 모으기 위해 활동하는 사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타노스가 네뷸라의 메모리를 통해 이들의 행동을 목격하게 된 것인데요. Avengers. Unruly wretches. 여기서 타노스의 제멋대로란 대사는 어벤져스 1 때 보고받았던 내용을 그대로 말한 것이랍니다. They are unruly and therefore cannot be ruled. 모든 스톤디를 다 모은 후 헐크는 자신의 오른손에 건틀렛을 껴 스냅을 칠 준비를 합니다. 타노스가 세상의 반을 날려버릴 때 왼쪽 손을 사용했으니 어벤져스는 그 반대 손을 사용한 것이죠. 또한 이때 흥미로운 점은 헐크가 스냅을 친 후 처음으로 돌아온 생명체가 새라는 점인데요.
다시 영화의 시작으로 돌아가 클린트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스냅이 이루어진 후 새소리가 절반 정도로 주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Hips. Here. Okay. 즉, 제작진은 생명의 소멸과 귀환을 새를 통해서 표현한 것이죠. 하지만 이런 기쁨도 잠시, 어벤져스 타워는 타노스의 폭격에 휩싸이는데요. 이때 멍하니 밖을 보고 있던 스캇은 순식간에 몸을 줄여 피해를 최소화시킨답니다.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는데요. 사실 엔드게임 속 최종 전투에 담긴 상세 디테일은 저희가 예전에 다룬 적이 있으니 오른쪽 상단을 클릭하시거나 고정 댓글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에서는 예전에 놓친 부분들만 짚어보겠습니다. 토니는 토르와 힘을 합쳐 타노스에게 공격을 퍼부어보지만 타노스의 양날검 돌리기 스킬에 막혀버리고 마는데요. 이때 느린 화면으로 보시면 타노스의 검이 애초에 자동으로 돌아가게 제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답니다. 토니, 토르, 그리고 캡틴이 타노스에게 밀리고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이는 순간 완벽한 타이밍에 사라졌던 히어로들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작진은 사소한 실수를 저질렀는데요. 히어로들을 빠르게 보여주는 장면에서 닥스가 타임스톤이 담긴 아가모토의 눈을 메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씬 이후엔 다시 사라지고요. 이후 진격이 시작되고 매달릴 곳이 없는 피터는 앤트맨의 의존에 날아가는데요. 매달릴 건물이 없으면 이 꼴이 나기 때문이죠. 어벤져스의 최종 계획은 건틀렛을 앤트맨의 갈색 밴으로 옮겨 스톤들을 다시 되돌려 놓는 거였습니다. Anyone see an ugly brown van out there? Yes! You're not gonna like where it's parked. Scott, how long you need to get that thing working? 해당 작전을 듣곤 토니는 자신의 디스플레이에 바로 갈색 밴의 위치를 추가시키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이때 스캇과 호프의 뒤에선 그루트와 로켓이 협동작전을 펼치고 있었답니다. 타노스가 밴을 폭파시켜버리고 스냅을 치료하자 이번엔 토니가 달려듭니다. 여기서 주목해봐야 할 점은 토니가 건틀렛에 손을 대자마자 건틀렛의 불빛이 멈춘다는 점인데요. 즉, 토니는 건틀렛에 손이 닿자마자 바로 나노슈트를 이용해 스톤들을 옮기고 있던 것입니다. 또한 이때 토니의 몸쪽을 보시면 슈트뿐만 아니라 그의 몸까지도 스톤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토니가 세상을 다시 한번 구하며 엔드게임은 끝이 나게 되죠. 네, 오늘은 이렇게 엔드게임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미세했던 디테일만을 꼽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쏙 들었던 디테일을 댓글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